오늘 1월 13일 시황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0.35% 떨어지고 코스닥은 0.8% 정도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종가에서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보니까 종가에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제 글로벌 증시 보시면 미국장은 강보합에서 끝났고 유럽 증시는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유로스탁스는 한 1% 정도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미국에서는 어떤 섹터가 괜찮았는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IT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테슬라가 어제 한 4% 정도 올랐어요. 그 외로는 전체적으로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를 보시면 전자제품 쪽이 강했는데 여기가 LG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LG전자가 오늘 좀 멱살 잡고 올린 느낌이 있는데 보시면 거의 한 6% 정도 올랐고, LG전자가 벤츠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고 애플카에 대해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애플카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한 1년 정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한 7% 정도 가량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를 괜찮게 보고 있고, 보시면 각종 멀티플도 그렇게 지금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이제 LG전자가 모바일 사업부를 접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 멀티플이 16이라는 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한 160%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LG전자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시면 유동부채의 대부분은 매입 채무거든요. 매입 채무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죠. 단기 차입금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장기 차입금이 좀 많긴 한데 이거는 비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최장 만기일이 거의 한 35년이거든요. 35년이고 31년인데 그리고 국채은행에서 빌렸기 때문에 금융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로 우주항공, 방산, 오늘 방산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비철, 호텔, 레스토랑, 레저, 오늘 리오프닝주도 좀 괜찮게 올랐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가 또 많이 올랐는데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코로나 확진자는 거의 한 100만을 넘어서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를 보면 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여행 관련주인데 최근 6개월 동안 조금 상단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델타항공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리오프닝 관련된 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증권주도 괜찮았고 특히나 배터리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이나 엠플러스, CIS 이런 배터리주들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철강 쪽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죠. 반대로 오늘 약세를 보였던 섹터는 게임이 진짜 작년 말에 미친듯이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도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방송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조선이랑 반도체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1.27%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LG화학의 경우는 엊그제랑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한 2.3% 떨어졌고, 이게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좀 약세를 보인 면이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떨어지면서 셀트리온도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LG전자는 6.2%, 카카오페이도 좀 오늘 안 좋았어요. 그 외에 바이오랑 게임 이쪽도 별로 안 좋았어요. LG생활건강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중국 매출 관련돼서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한 2.7%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 발표된 경기지표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미국 원유 재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원유 재고가 예측치보다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80불까지 돌파를 했는데 어제 더 올라서 거의 82불을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흐름이 괜찮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90불을 돌파하고 100불까지 갈까? 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게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한 7%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전년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품이랑 에너지 같은 거를 제외한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한 5.5% 정도 발표돼 가지고 요거도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죠. 요거는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요거도 직전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 예측치보다도 한 0.1% 더 높게 나왔죠.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는 금리 인상을 재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게 미국 달러 지수가 최근 들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원달러 환율도 원래 1200원까지 뚫었다가 지금은 1180원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죠. 요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파월 의장이 대차대조표 축소랑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립 서비스를 한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급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하셔야 될 거는 파월 의장이 그렇게 립 서비스를 했지만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나 각종 지표들이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거의 한 7% 정도로 나왔고 또 오늘 밤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높은 수치가 나오고 아마 계속해서 나올 경기 지표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뉴스가 중국 봉쇄 관련된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 봉쇄가 계속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 그래도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도시를 전면 봉쇄하고 공장이랑 항구도 멈춰 세울 판이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다시 세계 공급망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한 번 더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삼성전자랑 도요타 같은 경우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요거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식료품점이 이렇게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엔간한 돈 주고는 이런 식료품점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공급망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미국 식료품점에 이렇게 식품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CJ 제일제당 이런 쪽이 흐름이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 기관이 또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저냥한 흐름이긴 한데 다른 식품 기업인 대상도 좀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풀무원도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들 성투하십시오.